SOS가 오면 바로 들어가서 영상을 찍으면서 들어가면서 112에 신고를 해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감금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폭행을 당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대선 당시에 리박스쿨 보도를 저희 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외부에서 평가하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도층 특히 30대에서 50대 학부모들이 엄청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둘째도 초등학생인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들한테 극우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애들을 키워가지고 강사를 투입했다고 하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좀 화가 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저는 그 보도가 이제 그때는 이제 임팩트 있고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굉장히 요거를 경찰이나 이쪽 국회나 아니면 교육부나 좀 자세히 좀 봐주시길 바라는 게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게 거의 이승만까지 쭉 타고 올라가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극우 역사관, 지금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력들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쥐고 흔드는 기득권들과 결탁한 극우 시민사회, 소위 시민을 빙자한 세력들이 여기 리박스쿨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계속 해야 된다. 끝까지 파다 보면 뿌리까지 드러내면 어느 정도 좀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어린 사람들이 부정선거 그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면 믿습니다. 더구나 초등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박정희는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은 위대한 대통령. 우리의 건국절은 뭐 1948년이에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단순히 누구의 뭐 일부 세력의 해프닝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 결탁이 돼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제가 그거는 보도를 안 한 것 같은데 리박스쿨 그 대표인가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 나중에 다 미래 유권자들이야. 이 초등학생들을 키워야 우리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일단은 현장 취재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턴 기자를 보낸 이유가 박종화 기자가 오랜 시간 이제 언론 정학 취재를 하면서 그 보수 수구 시민 단체들을 많이 취재를 했어요. 현장에도 많이 나가서 제일 잘 알지만 현장 투입이 안 됩니다. 얼굴이 알려져서 이름도 그렇고 뭐 저는 당연히 그렇고 뭐 저희 이명선 기자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인턴 기자를 잠입을 시켰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종화 기자한테 인턴이 잠입하고 있는 현장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카메라 기자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SOS가 오면 바로 들어가서 영상을 찍으면서 들어가면서 112에 신고를 해라. 왜냐하면 이 보면 이제 뭐 수요 집회나 이런 위안부 뭐 수요 집회나 이런 데 보면 이 극우 세력들이 하는 게 폭력이 항상 동반이 되고 만약에 잠입 취재했다는 게 적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감금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폭행을 당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진행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철수를 시켰죠. 큰 인물을 설득해서 카메라 앞에 세워서 물론 그 인물은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듣고 싶을 때잖아요. 그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우기까지의 그 설득 과정은 사실 쉽진 않죠. 이제 나중에는 다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다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 못한 케이스도 있고 한데 길게는 한 6개월씩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박관천 전 행정관 있잖아요. 박 전 행정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아내는 최순실 씨가 권력 1순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적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별건까지 엮여가지고 한 500일 정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에서 이분이 이제 보석 석방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많은 기자들이 박관천에게 한마디 드리려고 그 집에 다 죽치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인터뷰를 합시다 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내막을 물어보는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 것은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나랑 그 산에 같이 다니자. 산에. 그래서 이제 한 3달 동안 산에만 다녔죠. 산에 가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땀 흘리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하고 헤어지고.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고, 근데 뭐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마음이 들면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요청도 하지 않겠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친해진 거죠. 보니까 많은 이 사람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게 됐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사건의 내막도 많이 알 수 있게 됐는데, 뭐 그걸 가지고 저는 그 기사를 단 한 줄도 쓰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전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만나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형 같고, 그래서 저도 정말 동생처럼 같이 서로 위하고 같이 땀 흘리고 이야기하고, 박근혜 파면 선고도 같이 봤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나는 게 수락산 내려와서, 수락산 내려오면 항상 가던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 호프집에서 박근혜 파면 선고 그 장면을 같이 보고, 기억나는 게 그때 약간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그때 형을 이렇게 잡아 가두고 한 사람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눈물이 나오려 했더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인간의 복잡한 감정, 복합적인 감정을 제가 현장에서 본 거죠. 그걸.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겪고 그 순간에 같이 있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인간적인 공감대가 생겼다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저희 뉴스룸과 스포트라이트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건 본인이 하겠다고 할 때까지 제가 기다렸기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는 척을 하죠. 아는 척. 이게 공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적인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대선 때 이준석 후보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들 하고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몇 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준석 의원과 저는 사적으로 감정도 없고 오히려 사적으로는 좀 아는 사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준석 의원이 저한테 제보를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다만 이런 사적인 사사로운 인연을 제가 보도하는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전 이준석 보도를 못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 가면 뭐 제가 과방위 참고인 같은 거 자주 나가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도 만날 수 있지만 거기서 서로 간에 모른 척하고 욕을 하고 이거는 프로답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어떻게 지냈냐,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있는데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서 뭐 언젠가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렇게 잡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로 정치 자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자금 문제. 전에 본인이 강원랜드의 그 부정 채용, 낙하산 채용에 관련돼 있다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무죄받고 대법원에서 무죄받고 잘 끝났잖아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본인보다 그 낙하산을 덜 꽂은 염동열 의원은 실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권성동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볼 때 권성동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들은 이번에 특히 김건희 특검 수사하면서 뭐 이철규 의원이랄지 다 연루돼서 줄줄이 고구마 사탕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취재가 된 것도 있는데 제가 보도를 해봐야 아무 사회적 반향이 없는 시점에서는 제가 보도는 하지는 않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 보도 지금 저희 팀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그게 준비가 된 지 한 2달 됐어요. 근데 보도를 안 하는 이유는
윤상현이 아무런 사회적 관심이 없는데 보도를 해봐야 묻혀버리는 게 다반사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냉장고에 넣고 저장을 잘 하면서 숙성을 시켰는데 보니까 최근에 윤상현 의원 특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더라고요.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서 보도가 될 수 있겠죠. 취재를 하다 보면 기사로 쓰기에는 조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일도 아니고 그럼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아예 내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고소고발을 했을 때 내가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면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매불쇼나 뭐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걸 보고 타사의 기자들이 취재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상당히 신빙성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 모든 것을 저희가 기사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회사의 기자들이 그걸 또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다 줍니다.